자, 지금 이게 우선주랑 본주랑 괴리가 제일재단 기준에서 지금 16만원 대 38만원. 아까 5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괴리율 진짜 큰 거 있지. LG생활건강이 지금 일단 72만원이고, 어제 보셨지? 생건 우선주 30만원. 이 친구가 31만원. 두 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왜 우선주와 본주 사이에서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랑 괴리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괴리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좀 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주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이긴 한데 하나 더 갖고 와야겠지. 우리 삼성중공 우선주라고. 괴리율이 매우 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제 쓸데없는 궁금증이긴 한데, 쓸데없는? 아니지, 쓸데없는 보다는 본질적인 궁금증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봅시다. 요거는 삼성중공. 자, 이거는 지금 5,000원. 네, 죄송해요. 5,000원.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삼성중공 우선주가 지금 아직도 30만원이지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얘 보시면은 얘가 많이 박살났네. 12만원이네 12% 빠졌네. 야, 이거 날아가고 있네. 자,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우선주 동부건설도 있고, 동부건설 우선주도 큰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얘가 지금 5,000원이고 하나투자증권이 얼마냐, 얘가 2,300원. 얘도 더블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주 투자 얘기 많이 했었지 한동안. 하나투자증권, 동부건설 얼마 전에 상한가 갔고요. 노루페인트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주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진짜 보통이에요. 보통 오디너리.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그대로야. 지분에 대해서 지분 권리가 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우선주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주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대신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권리를 매각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선주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투자금만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이 있지만, 이 회사에 주식을 들고 있지만 내가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대신에 무엇이냐? 투자금을 조달한 대신에 뭘 많이 줘요? 주주환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주주환원을 개똥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라도 혹은 10센트라도 더 준다 그러면은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데 거기 10센트를 더 준대. 그러면 우선주가 의미가 있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클래스 A,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 거를 보겠습니다. 미국 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구글로 보자. 구글 같은 경우 그냥 괴리율만 놓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랑 구글 요걸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두 개가 금액이 86.02 대 86.46, 얼마 차이 안 나죠. 거의 붙어 있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주주환원 요건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 주주환원의 요건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경영권이 있으면서 주주환원을 적게 주고, 하나는 경영권이 없으면서 주주환원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걸 클래스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A,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선주의 본질인데,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개똥같이 생각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이 본질이 없어.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을 준다 그러면은 우선주는 1,501원을 줘. 이게 다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는 우선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현대차 아니면 CJ 요런 데는 잘 활용하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별거 없어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 차이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나마 CJ제일제당과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얘들이 정상이지. 왜냐면은 제일제당의 본주가 배당 1.5% 정도 나오고 우선주가 3% 정도 나올 겁니다. LG생건도 이게 배당 1.5% 정도 나오고 얘가 배당 한 3% 정도 나올 거예요. 배당 3% 정도에서 성장성을 장기로 놓고 보면은 얘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지. 왜? 코카콜라가 배당이 3%잖아. 물론 자사주 소각까지 합치면은 코카콜라가 좀 더 이득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당만 놓고 보면은 3% 정도 나오거든요.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삼성중공업 기준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아예 유동성이 변동성이 없어요. 왜? 발행주의수가 11만 주거든. 지금 제일제당 우선주 보시면은 130만 주지. 그나마 130만 주는 거래가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거는
거래가 아예 안 되지 11만 주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미친 차트를 그렸었죠. 시총 140억짜리 쥐고 올린 거야. 140억이 뭐야, 저 밑에 10,000원 할 때는 이거 12분의 1이니까 대충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할 때였잖아. 나도 주가 조작하려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게 전체 시총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만 주 이하면은 상패가 될 거예요. 내년에 관리정복 들어가고 그러고 난 뒤에 언제든 내후년에 상패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선주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뭘 보고 주가가 만들어지냐, 배당 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주식이 여기까지 빠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우선주는 매우 보수적으로 정말 그냥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생건 역시도 제가 적정 주가를 30만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주가가 지금 주가란 소리잖아. 삼성전자는 우선주랑 계류율이 거의 없어요. 왜? 투자자들이 그 수준을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우선주가 발행이 돼 있습니다. NH투증이 8,770원이고요. 지금 NH투자증권 우선주 보시면은 얘가 8,740원이야. 완전 붙었지. 고배당주거든. 완전 붙어있잖아. 완전 30원 차이야. 얘 지금 본주 기준 배당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올해에는 지금 증거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많이는 못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5% 6%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주가 붙어있지. 왜? 얘 밑으로는 본주 보통주가 빠지기가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배당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얼마에 거래? 배당만 보시는 분들도 지금 8,740원에 거래를 하는 거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배당 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밀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기까지 밀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가 결국 이 관점, 주주환원 관점만 봤을 때 이 기업 가치가 얼마냐,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될 수 있냐 라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 위에 게, 그러니까 보통주가 우선주까지 밀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투자할 때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진짜 말 그대로 기관들의 수급, 혹은 우리나라에서만 돌아다니는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의도에 수급이 또 따로 존재하잖아. 기관들의 수급.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맨날 이 주주환원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라니까. 외국인 기준에서 그냥 이 매매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가격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지. 정말 본질적인 가치는 이거라고. 정말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투기고, 이거는 진짜 수급이 없으니까 올라간 거고, 이거는. 그래서 우선주가 이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의 기준을 우선주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진짜 바닥이구나. 그러면 LG생건은 배당 3% 정도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는 거구나. 왜냐면 이거는 투기 아니면은 뭐 수급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요.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투자자들만 보유하는 거거든. 거기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괴류율이 크면 클수록 뭐가 문제란 소리예요. 이걸 괴류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 차이를 아까 보셨던 NH투자증권 우선주는 괴류율이 거의 0%지. 30원 차이잖아. 0.5%밖에 안 나죠. 삼성전자도 연말 되면은 그 괴류율이 줄어들어가지고 막 5%, 3%, 2% 붙어요. 왜? 배당을 주면은 배당에 의한 우선주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리고는 다시 벌어지죠. 왜? 이거는 수급 자체가 없다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배당만 보는 수급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만 좀 뜹니다. 그리고는 계속 죽어 있어. 아무도 안 팔아.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게 그런 관점에서 계리율이 크면 클수록 뭐가 위험하다? 보통주가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평가를 이겨내려면은 그만한 성장을 보여주고요. 그럼 ETF 계리율은 달라. ETF 계리율은 요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만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고, 이 성장성이 다 반영이 되면은 그때 누가 올라오냐? 그때 우선주가 따라 올라올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친구가 누구냐? 또 있지. 솔루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가와 모든 기업의 우선주 발행을 알고 있는 테이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대단하지 않냐? 와, 나 진짜 내가 가끔씩 내 방송 다시 보기 보면 와, 이 새끼는 미친 새끼가 싶다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성장주죠. 동박입니다. 자, 보통주가 얼마? 3만원. 우선주가 얼마? 7,000원, 8,000원. 걔 엄청 커요, 계리율이. 왜 클까? 얘는 배당 못 주거든. 얘는 그나마 지금 배당 주는 게 그죠? 성장성 감안하고 이거잖아. 성장성 감안하고 P가 더 좋은 거라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우선주는 우선주에 대해서 이게 조금만 발행하기 때문에 이 발행에 대한 발행 조건이 다 따로 정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하셔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 사무비. 그거는 배당을 안 줘도 얘는 배당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배당을 못 줘도 요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드릴게. 혹은 얘는 본주보다 50원 더 주는데 얘는 본주보다 100원 더 줄게.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주도 공부할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대차 사무비는 돈 많은 형들이 계속 모아. 현대차 사무비는 배당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리율이라든지 뭐 성장성이라든지 우선주가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 우선주는 진짜 다 성장하고 배당 준다 그러면 그때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와, 이 새끼 준비 많이 했네라는 채팅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거
즉석에서 나온 거야. 야, 방송 중에 물어봐 놓고, 방송 중에 지금 제일제당 물어봐 놓고는 갑자기 우선주 얘기 물어봤는데 내가 뭘 준비를 했겠냐. 아니, 야, 내가 무슨 중간에 방송을 끄기를 했냐. 형들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를 하게 했냐. 그냥 방송 켜놓고 내가 계속 그냥 검색해가지고 다 알려주는데 뭘 대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본 없습니다. 맨날 드림만 칠 때는 사자 같은데 이럴 때는 천재야 똑똑해 키읔. 대본 없다고. 생라이브라고, 생라이브. 유튜브 형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새끼 대본 틀렸네. 대본이 아니니까 틀릴 수 있어. 대본이 아니니까. 준비도 안 한 놈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준비를 해왔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했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선주로 제가 열을 좀 올렸는데 지금 뭐 ETF 괴리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TF는 괴리율이 별로 없어요. ETF는 괴리율 관련돼 가지고 ETF랑 ET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거거든. ETF는 실제로 내가 주식을 혹은 내가 뭔가 그 현물을 매수를 때립니다. 뭐 선물일 경우도 있지. 어쨌든 그 내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ETF는. 그러니까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근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샀어. 한국이 장이 끝났네. 그리고는 미국이 예를 들어 테슬라 ETF를 샀어. 테슬라가 하루에 지금 봐봐 5% 올랐잖아. 5%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한국이 개장했을 때 요때 ETF가 갭상에서 출발하겠죠. 요 괴리율은 시간이 안 맞는 괴리율. 이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이게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ETF 거래량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이게 수급에 의한 이런 괴리율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ETF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하루에 2% 이상 괴리율이 반복돼 버리면 상패 때립니다. ETF는. 그러니까 ETF는 괴리율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상패예요. 경고 먹고 상패 갑니다. 수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너무 이게 변동성이나 이게 소위 말하는 기존 인덱스를 추종을 못 해버리면은 상패 때려요. 이게 ETF의 어떻게 보면 룰이고요. 그 다음에 ETN이라고 있습니다. ETN 같은 경우 얘는 실제 계약 체결이 없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ETN은 가격은 추종을 하는데 실제 계약이 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가상거래지. 그러니까 이건 모의투자예요. 모의투자인데 실제 돈 놓고 배팅하는 거라니까 ETN은. 그래서 ETN이 괴리율이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ETN이 괴리율이 커지면은 상패 혹은 주가 재조정.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ETN은 이게 없다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재작년이지 2020년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게 ETN에서는 괴리율 관련된 룰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ETN을 기관이 RP라고 해가지고 호가를 댑니다. 이렇게 호가 되는 그 기관도 얘들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100억씩 10개 호가를 걸고 100억씩 10개 호가를 걸어놨어. 그러니까 총 2천억으로 호가를 만들어놨네. 근데 누가 3천억으로 매수를 때렸어. 그럼 쫙 빨리 올라갔잖아. 근데 호가를 대려고 그러니까 호가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기관 돈이 다 소진돼서. 그때부터는 기관이 이제 더 이상 호가를 못 만들어주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그냥 단타 지멋대로 치는 거지. 야, 실제 뭐 예를 들어 천연가스라고 하자. 천연가스 가격 여기서 노는데 천연가스 ETN은 여기서 노는 거야. 저 위에 가 있는 거야. 왜? 호가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끼리 매수매도 때려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코인 놀이 하는 거야. 모의 투자된 거지. 그래서 ETN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 RP들 뭐 이거 뭐 법적으로 얼마 이상 그 뭐 이게 호가 거래할 때 호가 되는 그 금액 계좌 이런 거 뭐 금액 상한 있고 이랬거든. 이런 부분 다 수정하고 이랬는데도 ETN은 여전히 아직도 위험해요. 여전히 위험해요. 이런 부분에서 ETF는 괴리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괴리율이 바로 그냥 실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방 조절이 되고, ETN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상패가 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ETF는 청산되면은 들고 있던 걸 마지막에 팔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돈이 있다고. 현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ETF와 ETN에 대해서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알고. 모르고 투자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알고 투자하시면은 대응이 되는데 모르고 투자하면 골로 간다는 게 ETF 상패된다 그러면 존버 때리면 돼. 왜? 마지막에 돈 들어오니까, 청산금 들어오니까. ETN은 상패된다 그러면 런 쳐야지. 얘는 빵원으로 가. 오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 예전에 제가 우리 동네 그거 있거든. 제가 잠실에 삽니다. 잠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방이동이라고. 여기 뭐가 많아. 뭐 많아. 삐까뻔쩍해.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이런 몇 년 전이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이동에 그때 포르쉐였나 페라리였나 뭔가 포르쉐였을 거야. 포르쉐인데 911 4S 그러니까 최고 모델 4S 터보 그거를 발렛을 맡겼다. 그런데 그 발렛 기사분이 포르쉐가 딱 있는데 이미 그분이 이제 그 대리 타고 오고 만취된 상황이니까 얘 이제 밤새도록 자겠구나 해서 차를 부릉부릉 끌고 나왔어. 그리고는 비싼 외제차니까 강남은 너무 멀고
여기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세내라고 있어. 여기로 이렇게 이제 간 거야. 나도 이제 포르쉐를 타고 왔다. 누구 저랑 오늘 밤 노실 분 이러면서 왔는데 가려고 가던 도중에 이 잠실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잠실 대교가 있고 여기가 잠실 백화점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에비뉴엘 그 엄청 큰 사우룬 타워 있는 거기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커브가 있거든. 문제가 풀악셀을 그냥 쉘이 밟은 거지. 여기서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차가 후륜구동이거든. 돌았어. 차를 모른 거지. 포르쉐는 풀악셀 밟으려면 이거 뭐 키고 이거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스마트 스타트 해가지고 있어요. 차체 제어를 해주는 그걸 켜놓고 풀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밟은 거야. 차가 돌아가지고 꽝! 내 차가 아니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거 악셀 밟고 핸들도 안 돌아간다. 그게 컨트롤을 켜야 돼. 전자제어 장치 켜야 돼. 그거 안 키면 진짜 다 끄고 생으로 밟잖아요. 슈퍼카 운전하기 존나 어려워 진짜. 근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밟은 거지. 알면은 사고 안 났지. 몰랐으니까 사고가 났지. 무슨 소리냐? 모르고 풀악셀 밟으면 사고 난다고. 조심하라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하나 건진 거 있지. 뭐 LG생건이 30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제일제당이 정말 박살나면은 20만원도 깨질 수 있겠구나. 또 동박이 잘 돈을 벌 때 처음에는 솔루스로 뭔가 내가 트레이드를 하다가도 정말 얘가 성공하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가 올라가겠구나. 장기로 봤을 때는 투자 아이디어를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생건이 100 넘었었는데 30% 빠졌다. 170에서 170만원 된 거예요. 170에서 50만원 갔다가 70만원 온 거야. 근데 이게 중국 매출 이슈가 또 붙으면은 30만원 가도 할 말이 없다는. 여기까지. 코카콜라를 사세요. 코카콜라 사세요. 예. 자,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괴리율이란 무엇인가? 괴리율 투자 방법은